자, 펜툴 기능 밑에 보시면은 다른 기능들도 좀 들어있죠. 얘네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펜툴은 내가 직선을 찍고 싶으면 직선을 찍고요. 곡선을 찍고 싶으면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곡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펜툴 바로 밑에 보시면은 프리폼 펜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폼 펜툴은 어떻게 쓰느냐? 올가미 툴처럼 쓸 수 있는 펜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가미 툴처럼 쓴다는 게 무슨 소리죠? 찍은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리고 시작점에 가시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 나와요. 그러니까 올가미 툴처럼 펜툴을 그리는 건데 펜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확성이에요. 내가 필요한 모양을 정확하게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게 펜툴인데 올가미 툴처럼 쓴다는 뜻은 대충 그린다라는 뜻이죠. 대충. 그래서 사실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GTQ 그 작업을 할 때 손이 너무 느려요. 손이 너무 느린데 뭐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안 붙으면. 근데 되도록이면은 프리폼 펜툴은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커브 기능의 펜툴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찍은 상태에서 찍고 세 번째 딱 찍으면은 그게 곡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원형이나 곡선의 형태의 모양을 만드시기에 좋은데, 자, 내가 점 한 개를 움직이면 하나만 움직이고 끝나야 되는데 나머지 선들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움찔움찔. 그래서 뭐 도형이 필요해서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 영역 잡을 때 쓰는 패스 상태에서는 사실은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형 상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원을 그리면 되지 얘 가지고 곡선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죠.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앵커가 있고 delete 앵커 기능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요렇게 패스를 만들어 놨는데 잘못해서 여기 점을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이 있어서 좀 모양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자, ad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 패스 있는 곳에 점을 딱 찍으면은 점이 들어가죠. 그죠? delet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점이 있는 곳을 찍으면은 점이 빠지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앵커점을 추가하거나 앵커점을 뺄 때 사용하는 기능이 add anchor point 툴과 delete anchor point 툴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저희 지금 펜툴 3일째 하고 있습니다. 3일째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점이 필요하던가요?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점을 빼야 되는 경우 있던가요?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선택해볼 또는 그려볼 애들은 제가 3일 동안 다 시켜본 겁니다. 사람도 해봤고 뭐 동물도 해봤고 컵도 해봤고 다양하게 해보셨죠. 근데 그 정도 했을 때도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이 없다면은 없단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 펜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거 있다고 했죠. 아이고 오토 헤드 딜리트 기능 있다라고 했죠. 옵션에. 자, 요 기능이 실제로는 요거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오토헤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내가 점을 클릭하면은 추가가 돼버려요. 점을 클릭하면은 빼져요.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일 없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클릭한다든지 하면은 추가되거나 빠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토 기능을 풀어놓고 쓰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거의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툴에서 그냥 추가해서 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죠? 패스 선 있는 곳을 add anchor 기능을 이용해서 찍으시면은 요렇게 자, 점이 앵커점이 추가가 되고요. 딜리트를 이용해서 점을 클릭하시면 자, 점이 삭제가 됩니다. 앵커 포인트가. 자, 요렇게 두 가지 기능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컨버트 기능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펜툴로 제가 산 모양을 하나 그렸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직선 패스예요. 직선. 근데 내가 하고 보니까 이게 동산처럼 동그래야 되는데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컨버트 기능을 이용해서요. 점을 잡아서 당기면은 곡선이 됩니다. 점을 클릭하면은 직선이 돼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까지 펜툴
쓸만한 건 써봤단 소리죠. 이제까지 쓸만한 거 써봤는데 직선 찍었던 걸 곡선으로 바꾸고 곡선 찍었던 걸 직선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었나요? 실제로 꼼꼼하게 작업하시면 이런 후작업이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러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일러는 펜툴이 주 작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러에 가서 요거 기능 가지고 연습하는 거 한 번 더 해볼 거고, 포토샵에서는 요런 기능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는 뭐라고요? 주는 펜툴입니다. 자, 되시죠? 자, 펜툴에 있는 5가지, 둘레 5가지 확인을 했고요. 펜툴과 같이 쓰는 검은색, 흰색 화살표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도형 툴들 6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활용해서 글자 쓰는 방법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두시고 비어있는 창 하나 열어볼게요. 자, 새 창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1200에 800.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에서 패스, 추가. 되죠? 자, 점 찍고, 곡선 Alt키 눌러서 끊어주시고, 자, 찍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주고. 자, 요까지만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패스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하니까요. 이 곡선 형태의 패스를 글자가 따라가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타입 툴 할 때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펜툴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자, 타입 툴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자, 보세요. 자, 타입 툴 그냥 색을 쓰기는 점선 네모죠. 점선 네모. 자, 제 거부터 봅니다. 점선 네모 상태에서 제가 타입 툴의 커서를 우리가 지금 찍어 놓은 패스 쪽에 가지고 가시면은 점선 S자로 바뀝니다. 점선 S자. 자, 점선 네모는 색을 쓰기. 점선 S자는 지금 보시는 패스를 따라가는 글자를 만들기입니다. 자, 점선 S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점에서 커서를 딱 찍으면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자, 잘 보시면은 요쪽에 시작점에는 X가 들어있고요. 끝점에는 동그라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정렬이 혹시 다른 걸로 돼 있으면은 찍을 때 위치나 이런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왼쪽 정렬 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자면 펜툴을 활용한 선 따라가는 글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되시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글자를 더 적었어요. 펜툴을 활용한 선 따라가는 글자 만들기 작업을 진행이라고 적었는데 행자 딱 적자마자 진짜도 같이 사라져버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간에 행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넘친다는 소리죠. 자, 넘치면은 단어가 딱 끊겨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글자 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라는 뜻이고, 자, 시작과 끝점이나 요런 것들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컨트롤 키 살짝 누르고 X자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살짝 하잖아요.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요렇게 시작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그냥 가면 모양 안 바뀌죠? 컨트롤 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커서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X를 잡으면은 그때 내 마우스가 바뀌죠? 자, 시작점, 자, 움직일 수 있고요. 요거 잘 보시면은 시작점을 제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시작해요. 근데 잡은 상태에서 화면의 밑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작과 끝점을 바꾸면서 글자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요렇게. 자,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자, 패스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위로 두고 위치를 움직이시면은 왼쪽에서 요렇게 시작을 하고요. 하단으로 내려서 움직이시면은 시작과 끝점이 바뀝니다. 선 따라가는 방향이. 자, 요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과 끝점 움직이는 게 조금 애매해요. 해보시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오각형 툴 이용해서 도형 하나 그리시고요. 도형 하나 그리시고 타입 툴로 모양 보셔야 돼요. 점선 네모는 색을 쓰기, 점선 S자는 선 따라가는 글자, 점선 라운드는 면 안에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점선 라운드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하시면은 면 안에 커서가 들어가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형태로 글자를 쓰시게 되면은 그 면 안에만 글을 쓰는 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뭐 사진 옆에 이렇게 모양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근데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